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내용은요. 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벌써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반려동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동물에 비해 비교적 관리가 쉬운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반려식물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내게 맞는 반려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지 네, 유용한 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의 애완이라는 말 대신에 이 반려라는 수식어를 쓴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집안에서 기르는 식물에도 반려라는 단어를 붙이는군요. 뭐 그만큼 우리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텐데요. 궁금한 게 실제로 반려동물과 더불어서 식물도 반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처럼 가까이 두고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기르는 그런 식물을 말하잖아요. 네. 네, 홈 가드닝, 즉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유행하면서 최근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식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과 유대에 대한 공감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럼 집에서 그렇게 화분이나 화초 같은 걸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왜 기르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말씀드려 볼게요. 네, 한 시장조사 전문 기업에 따르면 만 19세에서 5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있는데요. 10명 중 6명 정도에 해당하는 58%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화초나 나무 등을 키운다고 답했습니다. 네, 청년보다는 중장년층에서 또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이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키우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아무래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꼽았습니다. 네, 또 공기를 정화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동물보다 비용 부담도 적은 것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얘기 나온 김에 장점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뭐 앞서서 언급이 잠깐 나왔지만 실내 공기 정화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식물이 또 공기를 정화하는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지방 공기를 위해 공기청정기를 두는 것도 좋지만 네, 1인 가구나 자취생의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대안으로 공기 정화 식물을 키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점 말고 또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에 비해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요. 아.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죠. 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려면 각종 사료나 또 간식, 또 용품 구입으로 돈이 매우 많이 들잖아요. 또 식사나 목욕 등 챙겨주기 위한 시간도 많이 드는데요. 그런 반려동물과 달리 반려식물은 기르기 쉬우면서 또 저렴하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네, 사실 살면서 비용 무시할 수가 없죠. 그쵸. 네, 반려동물보다 손은 덜 가지만, 하지만 또 동물처럼 우리 외로움을 달래준다는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그 부분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데요. 반려식물이 우울감이나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연이어서 발표가 됐어요. 네. 또 서울시는 올해 70세 이상 독거노인 2,000명에게 아이비나 고무나무, 자그무 등 반려식물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반려식물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성을 좀 기울이고 그리고 이름까지 붙여서 부르다 보면 이게 정서적인 교감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이 이 반려식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려식물이 주는 장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보통 어떤 식물들을 키우는지도 궁금해요. 네, 군자란과 스투키 등의 공기정화 식물, 또 키우기 쉬운 선인장 같은 것들, 라일락 같은 다육식물의 인기가 높고요. 또 난이나 허브, 또 넝쿨 식물을 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네. 혼자 사는 분들 아니면 뭐 자녀 키우는 분들은 관리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쉽지가 않아서 맞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물을 키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인장과 같은 다육식물을 추천합니다. 네. 다육식물은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어서 가장 1인 가구에 적합한 식물인데요. 다육식물은 잎에 물을 저장하는 식물로 선인장이나 알로에 같은 식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 좋은 음이온 배출과 또 전자파를 감소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인테리어 효과도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주부들에게도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른 식물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키울 수가 있군요, 다육식물이. 네, 맞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맞아요. 무엇보다도 재배 방법이 또 쉬워서 인기가 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일반 야생화나 관엽식물은 매일 물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매우 번거롭거든요. 또 하루도 집을 비울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육식물의 경우는 이 체내에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분무를 해주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흠뻑 물을 주면 되는 그런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좀 그 실내 공기 정화 얘기가 나왔는데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식물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집, 사무실, 뭐 네. 회사 다 이제 실내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공기 정화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맞아요. 식물들이 있을까요? 맞아요. 또 최근에 미세먼지도 매우 아, 매우 네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염 물질을 막아주는 식물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담쟁이 덩굴은 페인트, 잉크, 플라스틱 소재 혹은 세제에 주로 사용되는 벤젠 용매에 대한 완화 효과가 있고요. 또 진달래는 청소 제품에 포함된 암모니아의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백합 같은 경우도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완화 효과가 있어요. 지금 얘기해드린 식물은 어쨌거나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인데 그러면 요즘에 미세먼지 너무 문제라서 네. 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좀 관리하기에 좋은 식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름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미세먼지 효과적인 식물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네. 바로 필로덴트론 콩고인데요. 네, 이 식물은 공기 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또 가습 효과도 있는 유용한 식물이라서 최근에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좀 진짜 처음 들어봤는데 그쵸. 혹시 뭐 기를 때 주의할 사항은 없나요? 네, 이 식물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볕이 좀 잘 드는 실내에 두는 게 가장 좋은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화분의 겉흙이 마른 다음에 흠뻑 물을 주고 또 생장이 느린 겨울에는 텀을 길게 잡고 물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잎이 넓고 또 자체로도 광택이 나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추위에 약하니까 겨울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미세먼지도 잡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군요. 일석이조지만 주의사항은 있기 때문에 좀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에 효과적인 식물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아마 한 번쯤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스투키라는 식물입니다. 네. 이 스투키라는 식물은 미국 나사에서도 인정한 공기 정화 식물로 유명하다고 해요. 네. 또 산세베리아 스투키라고도 이름을 부르는데요. 특히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탁월해서 실내에서 키우기가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네, 이름이 스투키. 사실 이름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테지만 사진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다, 아, 이 식물이 스투키구나 할 맞아요. 정도로 이렇게 곧게 뻗어 있는 그런 식물이죠. 맞아요. 또 우리에게 꽤 익숙한 식물인데요. 햇빛에 강하고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반려식물 초보자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네, 뭐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나의 생애 첫 반려식물로 이 스투키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려식물을 선택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중에서 뭐 공기 정화나 인테리어 효과도 있지만 은은한 향도 사실 민감해서 많이들 그것 때문에 반려식물을 기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반려식물을 고를 때 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어떤 식물을 좀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로즈마리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 네, 심리 안정 효과가 뛰어나서 허브차로도 즐겨 마시잖아요. 네. 네, 이 로즈마리는 반려식물로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는데요. 흙이 말라 보일 때 물을 주면 혼자서도 잘 크고요. 또 반려식물로 키우면서 그 이파리를 향신료로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향신료로도 네. 이파리가 활용도가 좀 높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바다의 이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로즈마리는 독특한 향이 네. 나잖아요. 특히 차로도 마시지만 생선을 구울 때도 비린내를 잡아주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려식물에게 얻을 수 있는 도움도 참 많은데요. 이제 식물 초보들을 위한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물을 무엇을 기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관련 팁 좀 맞아요. 알아볼까요? 네, 아무리 생명력이 끈질기고 또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살핌이 없으면 시들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반려식물을 향한 관심과 보살핌은 필수입니다.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내 공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 식물과의 궁합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네, 집에 햇빛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또 물을 꾸준히 줄 수 있는 경우와 주기가 힘든 경우, 집에 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을 잘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매일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식물을 선택해야 되고요. 해가 잘 안 들면 은지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식물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였는데 때마다 뭐 자리를 그러면 옮겨줄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적절한 곳에 놔두는 것도 한 방법이죠. 맞아요. 네, 자신이 날씨와 온도에 잘 맞춰서 바꿔줄 자신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창가에 놓아둔 화분은 주기적으로 방향을 조금씩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식물의 모든 면이 고르게 빛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러네요. 또 어떤 부분 생각해 두면 좋을까요? 네, 주기가 비슷한 식물들끼리는 물 주기 날짜를 맞추는 게 좀 편합니다. 네, 화분을 딱 하나만 키운다면 뭐 굳이 날짜를 맞추지 않아도 흙을 만져보는 식으로 물을 주는 주기를 관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개의 다양한 식물을 키우게 된다면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물 주기 주기가 비슷한 식물들끼리 날짜를 통일해 놓는 게 좋습니다. 네, 뭐 그래야 더 관리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식물에 따라서 좀 필요로 하는 관리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식물은 물을 조금만 줘야 되고 어떤 식물은 네. 좀 더 많이 줘야 되고. 이게 사실 식물 키울 때 물 주는 방법이나 혹은 물 양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물 주기가 겁나고 또 식물 키우기 초보자라면 물에서 식물을 키우는 수경 재배부터 시작하는 것도 또 방법입니다. 네, 수경 재배는 물을 갈아줘야 되는 주기가 잦지 않고요. 또 매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하죠. 또 가습기 역할도 할 뿐더러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유리 수반으로 이런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 관상용으로도 좋기 때문에 거실의 분위기를 살리는 인테리어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경 재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물을 못 주시는 분들은 아예 수경 재배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텐데 혹시 나는 이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팁을 좀 더 드려야 될까요? 네,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이 스마트 화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군요. IoT가 장착된 이 제품이라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가 제품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진정한 반려식물을 키우고 싶다면 또 언제 어디서든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화분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IoT가 장착된 스마트 화분 신기하네요. 네. 이 스마트 화분은 어떻게 기르는 겁니까? 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앱이 사용자에게 알림을 전송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재배 식물 주변의 습도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원격으로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동 급수 기능이 있는 스마트 화분도 있는데요. 집을 비워 놓는 동안에도 남은 물의 양에 맞춰서 급수를 조절하면서 식물을 관리해 줍니다. 네. 식물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되고 좀 편한 면도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이 식물을 반려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도 유행이잖아요. 관련 네, 내용도 좀 맞아요. 알아볼까요?
네,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뜻하는 플랜트 인테리어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네. 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의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 힐링을 위한 정원 가꾸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려식물이 가진 장점 중 하나가 이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집안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반려식물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 어떤 걸 좀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화분을 그냥 선반에 두는 것도 좋지만 사실 화분을 두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중에 플랜테리어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이 플랜트 스탠드라고 하는데요. 네, 말 그대로 화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스탠드로 작거나 크거나 눈높이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네, 세련되고 또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 분위기를 또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스탠드에 화분을 올려놓은 인테리어, 아마도 관심 있는 분들은 잡지책에서 좀 많이들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뭐 익숙한 만큼 편안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독특한 방법으로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어떤 게 좋을까요? 네, 행잉 플랜트도 좋습니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지만요. 선반이나 천장 등에 이런 화분을 매달아 놓는 방법이죠. 매달아 놓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요. 다만 무게가 무겁고 또 물을 자주 줘야 되는 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또 화분을 액자처럼 벽면에 걸어둘 수 있는 아이템도 있으니까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법으로 반려식물을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서적으로 교감을 나누고 싶은 상대는 필요한데 반려동물은 뭔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반려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과 뭐 사랑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네, 새로운 취미를 찾는 소비층이 꾸준히 있기도 하고, 식물은 또 동물처럼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도 않죠. 네, 또 식물 자체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거부감도 없고요. 다만 기본적인 관리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벌레가 생기고 또 말라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적절한 관심과 보살핌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보다 신경 쓸 게 적다고는 하지만 반려식물을 키우는데도 사전에 미리 준비가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대한다면 이 반려식물들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힐링을 주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이 반려식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